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증권형 토큰이 사실상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금융투자 업계가 굉장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증권형 토큰, 사실 이런 단어는 저에게 아직까지는 좀 생경한 단어고요. 관련해서는 뭐 이미 조각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 무슨 얘기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관련한 시장에서 관련 주까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증권형 토큰, 이게 뭐예요? 토큰은 옛날에 우리 써보셨죠? 버스에서 진짜 오래된 그 조그만 얘기네요. 버스용 토큰 같은 거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예, 뭐 그게 기억이 나요, 저는. 예, 뭐 그전에는 종이로 된 회수코인이라는 것도 맞아요. 있었고 뭐 하여튼 있었는데 네. 뭐 토큰이라는 개념은 뭐 과거부터 상당히 오래 유래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분리할 것이냐 얘기가 나오는데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통 그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토큰이 거래가 돼요. 그걸 전부 다 이제 보통 코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토큰의 다 일종인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거래되는 거는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유틸리티, 뭐 지불 수단이나 교환 수단, 저장 수단, 뭐 이런 거에 어떤 유틸리티를 갖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토큰하고 네. 실제적으로 어떤 그 증권, 자산. 배분 수익이 생기거나 그런 거에 대한 토큰의 구분이 없이 모두 자산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네. 금융 당국에서 지난달에 기존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은 유틸리티만 놔두고 기존의 증권형, 다시 말해서 수익이나 배분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토큰은 다 상장 폐지시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좀 발칵 뒤집힌 상태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기존의 우리의 유틸리티의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올라왔었는데 토큰의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한번 정리되고 한번 바람이 한번 쓸고 가야 폭풍이 쓸고 가야 퇴적층이 새로 이제 바다가 새로 정화되듯이 그쪽도 나빠질 이유는 없는데 일단은 문제는 그런 쪽에서 기존의 그 증권형과 유틸리티의 구분이 되면서 이쪽에 이제 발행 시장 규모를 주면서 증권 시장으로 좀 제도화시키려는 그런 모양을 지금 만들려고 금융당국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문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쪼개기 투자가 가능한,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한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나 업계 입장에서나 둘 다 모두 윈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만 STO계 증권 발행 토큰, 발행 토큰 시장이 뭐 쉽게 말하면 이제 IPO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데 우리만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지 기존에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 한참 TV에서 방송도 했어요. 뭐 뮤직 카우라 해서 음원을 저작권. 저작권 음원을 내서 판매한다. 그것도 이제 조각 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나중에는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제대로 된 거래소가 그러니까 없다고 제도권 해서. 밖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다 제도권으로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이제 따르는 것이 이제 거래 수수료가 발생되잖아요. 이것도 새로 이제 새로 나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IPO와 대변되는 이제 STO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어떤 그 기업을 공개 증권 같으면 이제 IPO에서 기업 네. 공개라는데 여기는 이제 STO라 해서 이제 그 증권형 토큰을 오퍼링하는 공개하는 발행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발행 수수료도 나오고 이런 새로운 어떤 그 파생 상품을 통해서 업계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도 이제 뭐 소액 투자해가지고 미국 주식 쪽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1 비트코인이 아니고 뭐 0.00001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래를 해서 굉장히 친숙한데 이 분할 소유에서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던데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신기했던 게 한우 한 마리를 기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뭐 5,000원부터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네, 있어요. 지금 네. 뭐 그 한우도 하셨지만은 뭐
워낙 시작한 거는 이제 뭐 미술품이나 그쵸? 부동산, 그다음에 귀금속도 있고 향후에 가면 이제 탄소 배출권도 이쪽에 들어올 네. 거예요. 그래도 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어떤 그 물건들이 소위 그 NFT라는 거 과거 작년에 한참 떠들었잖아요. 넌 펀지블 토큰에서 대체 불가 상품이니까 오로지 유일하게 그것만 갖고 있는 거에 대한 희소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 가치를 갖다가 매겨서 투자하는. 근데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그거를 네. 쪼개서 조각 투자하겠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지금 비트코인도 워낙 지금 한 1비트코인이 지금 한 2,800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00만 원. 2,800 우리나라 돈으로요. 네. 2,800만 원이니까 이게 작년에 8천만 원이 넘었었죠. 그래서 1억까지 1비트코인이 1억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남미의 한 나라는 그거를 국정화폐로 썼다가 아주 쫄딱 망한 지금 어떻게 될지 그쵸. 모르겠지만 문제가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게 뭐 얼마나 나라가 위기가 다가왔으면은 그걸 법정 코인으로까지 지정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비트코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휘말리면서 우리나라 뭐 루나 코인 상태도 나오고 실체가 있느냐 이게 나오는데 지금도 있는데 이게 이제 2천만 원까지 연초에 떨어졌다가 지금 3천만 원까지 올랐다 2,800원으로 네. 약간 조정받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쪽이 시장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물갈이가 되면은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1세대 토큰 코인은 상당히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소성이 또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들이 제거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 이것이 이제 발행되면서 그거를 판매하는 어떤 미술품 옥션 관련 미술품 회사나 거래하는 회사 그다음에 새로 플랫폼을 만드는 증권회사 여러 가지 회사들의 수익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창출이 되는 거니까 분명히 이건 윈윈하는 거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기존에 뭐 증권만 매매하다가 몇 년 전에 증권회사에서 ETF 상품 발매했잖아요. 네.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거래세도 안 내고 수수료만 조금 내면 되는데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새로운 파생 상품도 투자하는 길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STO가 실제로 시작이 돼가지고 네. 거래소로 이게 제도화권으로 들어와서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창출원이 되겠다.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의 규모가 지금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0조 원이 된다 그래요. 뭐 이 증권시장하고 맞먹지 못하지만 거의 버금가는 수준인데 네. 이게 지금 독일에서 한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5년 후에 이 시장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경원 한 24조 달러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새로운 영역이 창출될 수 있다는 쪽에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네. 것은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거. 작년에 조금 꿈틀대다가 다시 줄어들어 약간 잠잠했잖아요. 이것이 다시 새로운 어떤 기틀을 마련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시기가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STO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거 살짝만 놓치시면 어디로 이야기가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야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봤을 때는 이거 뭐야 제도권으로 가지고 와서 그들 수수료만 더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소액 투자하면 사실 까먹고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뭐 5천 원, 만 원, 뭐 혹은 이제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나 소액으로 뭐 이쪽 분야에 좀 투자해볼까 해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고 그게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돈이 쌓이고 그들만 배부른 잔치가 될까 봐 사실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과거에 투자해야 그런 경험이 될까요?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너무 많았잖아요. 증권시장에서 선물 옵션이라는 시장을 새로 만들 네. 때도 실제적으로 이제 배부른 거는 이제 그들. 기관 쪽이었고, 그쵸. 그냥 개인들은 만만보다 고생을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ETF도 실제적으로 그랬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는데 과거와 다르게 주식 투자의 연령대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좀 따라가기가 좀 힘들고 과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로지 증권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젊은 친구들은 진짜
비트코인 그 코인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은 상당히 빠르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지금 서두에서 말씀주신 루나 코인 사태가 제도권 들어오지 않은 제도 박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크게 이루어졌고 타격이 컸단 말이에요. 이걸 제도권을 끌어들인다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법 적용이 가능하고 문제가 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네. 그리고 해외 우리나라는 지금 시작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큰 시장이 열리고 있고 가능성도 보고, 우리가 지금 뭐 미술품, 부동산 여러 가지 하지만 기상천외한 것들이 새로 나올 수 있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개발되고 발달되면은 그거에 대한 새로운 물건에 대한 어떤 그 투자 형태, 네. 그거에 따라서 또 나올 수 있는 파생 상품의 연결, 여러 가지 상품, 그리고 우리가 지금 ELS 펀드도 했지만 그거에 대한 펀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시장은 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이제 수수료를 취하게 되는 기관 쪽에서만 배가 불러지는 그러한 형상이 발생되지 않기를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새로운 시장이 열려서 관련주다라고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연관성이 좀 깊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탑3만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목을 3개를 고르기에는 좀 뭐하고요. 네. 일단은 어떤 섹터를 고른다라면은 기존의 이제 옥션 시장, 기존 뭐 미술품 거래 기존에 플랫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서울 옥션, K 옥션이 있고, 거기에 이제 블루베리 옥션을 운영하는 블레이드 ENT라는 회사도 있고, 핑거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옥션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수익원을 발생하는 증권사가 있어요. 증권사 대표적인 게 이제 SK하고 하나투자증권이 먼저 시작을 했고, 최근에 그 서울 옥션과 미술품 조각 투자를 협력해 신한투자가 있고, 부동산 조각 카사코리아를 인수한 대신증권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1월부터 이미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하는 회사가 있어요. KB증권이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상당히 빠르게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소형사,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하나투자증권은 액면가 또 이하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새로운 어떤 그 수익원을 발굴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있었고, 대형사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면서 미리 시작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와 연결돼서 최근에 좀 NFT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머니트리라는 것은 갤럭시아 트리머니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머니트리. 머니트리 계속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자회사인 넥스트가 있었는데 그거의 대주주가 머니트리고, 네. 그거에 55% 지불하는 게 SM이에요. 갤럭시 SM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연결돼서 그런 회사들이 가장 많은데 그런 쪽으로 한 3가지 섹션을 가지고 네.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자주 언급을 해드려서 요게 이해가 잘 되도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